취임 4개월이 지난 윤석열 정부의 참담한 외교 성적표를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외친 국익 외교라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구호였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 의회는 지난달 ILA,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중 북미에서 최종 조립하지 않은 전기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나라 자동차와 배터리 제조사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와중에 미국 정부가 한국에 7조 원대 투자를 고려하던 대만의 반도체사를 설득해 미국 투자로 이끌어간 사실까지 뒤늦게 공개돼 파문이 커졌습니다. 동맹 외교를 중시한다는 미국이 동맹국들이 반발을 무릅쓰고 철저한 자국 우선주의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냉혹한 국제 질서에 아무런 대비도 전략도 없이 넋놓고 있다가 뒤늦게 허둥대는 윤석열 정부의 아마추어 외교입니다. 한미 동맹이 강화되었다며 자랑하더니 자랑만 할 줄 알았지 미국이 납박국에 대한 어떠한 전략도 대비도 없었습니다. 나토 정상회담에서는 패싱 당하고도 웃기만 하는 대통령이라는 오명까지 얻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출장 간 미국에서 법무부 장관을 못 만나고 서열이 차관보 정도에 그치는 FBI 국장을 면담하고 와서는 FBI 국장도 충분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국회에서 항변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8월 초 미국 서열 3위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방한했을 때 대통령실은 휴가 중인 대통령이 미국 하원 의장을 굳이 만나는 것이 오히려 격에 맞지 않는다며 변명했습니다. 이렇듯 원칙도 자존심도 없이 상황에 따라 어설픈 미봉 외교를 펼치니 어쩌면 미국으로서도 굳이 우리나라의 눈치를 봐가며 정책을 결정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지난 7월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한일 관계를 복원하겠다며 일본을 방문한 이후에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 승인, 독도 도발, 위안부 역사 지우기, 강제노역 피해자의 99엔 지급 등 각종 도발로 답했습니다. 일본에 대한 정부의 저자세 외교가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수치심과 굴욕감을 안겨줄 꼴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 대중 무역 수지는 4개월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중 수교 이후 30년간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지만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자극적이고 도발적인 언사가 무역 수지 악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정부는 시도 때도 없이 실리와 국익만을 외치다 주변 이웃 국가들과 갈등을 유발하고 우리 패를 먼저 다 보여줘 결국 뒤통수를 맞는 어리석은 외교를 당장 멈춰야 합니다.